안녕하세요. 방송대 졸업생 나무카입니다. 이 영상은 과제물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복제할 경우 표절 검사에서 발견될 수 있고 감점이나 0점 처리에 대한 책임은 사용하시는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이 과제는 제가 재학 중 작성한 과제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 문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제물의 글쓰기 요령에 대해 참고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강 이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2016학번으로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법학을 복수 전공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노사관계론에 대해서 과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작성한 거니까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겠죠. 점수를 보면은 과제물 점수는 30점입니다. 그리고 기말 점수가 이제 56점으로 객관식 문제인데, 기말고사 시험은 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뭐 더 높은 점수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이 정도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평균 80점만 넘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은 이게 3점, 평점이 3점이 약간 넘는 정도인데 3.5 정도만 받아도 다른 과목 한 과목을 더 수강할 수 있어서 제 상황, 제가 제 욕심에서는 한 과목을 더 수강하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학기에서 그 정도의 성적은 안 됐기 때문에 한 과목을 더 수강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들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채권법이 있었는데 이때 출석서 시험이 30점, 그 다음에 근로보호법 출석 시험이 30점, 소비자 행동론 과제물 30점, 생산관리 과제물 30점, 그리고 경영분석 출석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출석을 했지만 과제물이 나왔던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출석 시험으로 30점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간 시험은 모두 80점을 받았는데 기말 시험에서 다 맞은 과목은 없네요. 그나마 이제 생산관리가 좀 쉬운 편이라서 2개 틀렸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론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과제가 어떤 과제였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경영학과 4학년 노사관계론이고요.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은 글자 크기가 11포인트, 줄 간격이 한글 160%, 워드는 더블 스페이스 3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A4 기준이고 표지는 제외합니다. 상업 자료 및 학생 간 표절에 대한 엄격한 평가, 발견 시 0점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 자료가 돈 주고 몇천 원씩, 만 원씩 이렇게 파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다운받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거에 대한 글쎄요,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메일 주소도 제가 공개를 해놨는데, 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 맞춤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공통은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 특징, 문제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렇게 내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학과 수업이 저는 어려웠었어요. 어려워서 점수가 높진 않아요. 통과를 못할 정도, 그러니까 과락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지만 거의 간당간당한 정도, 70점대. 그러니까 CD 플레이어가 돼야만 했던 그런 복수 전공 과목인 이제 법학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다른 직장 생활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이 학교에 시간을 들일 수가 없었던 점도 점수에 영향을 받았겠죠. 자, 과제로 들어가 볼게요. 그냥 온라인 제출용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2018학년도 1학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게 된다면은 2021학년도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 작성하고 과제명 한국 노사관계 현황 특징 문제점이 발전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과제명을 짧게 해서 최대한 표절률을 낮추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용을 하든지 어떤 이제 기사나 교재를 보고 작성을 해야 되는 점에서 혹은 제가 나름대로 글을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이제 다른 글과 이렇게 비슷하거나 같은 그런 이제 문구나 문장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표절률을 낮추기 위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하여튼 저는 거의 10% 이내, 그 카피킬러라는 사이트에서 이 표절률을 한 10% 이내로 잡았습니다. 최대한 거기에 맞췄어요. 수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퇴고를 많이 해서 수정도 많이 하고 했던 결과물입니다. 자, 목차를 보면은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가 외적 요인의 형성, 나 내적 요인의 형성. 이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가 경제적 임무와 정치적 임무, 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동운동. 3. 한국 노사관계 문제점, 가 대립과 충돌, 나 이윤 획득 위주의 경영방침, 다 자유시장경제 유형. 4.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가 핵심 노동력 확충, 나 노동 형태 개선. 그리고 참고문헌입니다. 개요를 쓴다고 생각하고 목차를 쓰면은 이 글을 쓰는데 어떤 이제 핵심 주제어가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 없이, 목차 없이 글을 쓰면은 그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개요를 잡아놓고 들어가는 것이 글쓰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황을 제시하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이러한 이제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문제점을 알게 되죠.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문제점이 어떤 거인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거나 발전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글의 내용을 들어가면 한국 노사관계 현황입니다. 가 외적 요인의 형성. 한국의 노사관계는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의해 일본인 소유의 공장이 출현하면서 임금 노동자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개항 이후 일본 자본주의에 의해 식민지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두 노동자와 공장 노동자가 형성되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1910년 한일 강제합병에 의한 일제감정기가 시작되면서 일본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발생한 노동운동은 노동운동의 이념의 복잡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이념에 의해 지배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의 광복 이후 미국에 의한 신탁 통치를 받게 되면서 노조의 활동이 일제 식민지 시대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혼란한 한국 사회 속에서 다양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이 생겨났으며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다른 이념을 가진 분파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권리 증진보다는 정치적으로 치우친 상태였다. 한국은 미국식으로 노사관계 방식을 선택하기 시작했지만 당시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 여건은 미국식 노사관계 방식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노총은 노동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못하면서 정치적으로 종속되면서 정당의 단체화가 되고 이후 정권의 몰락과 함께 소멸되는 등 정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많은 제약을 받았다. 한국은 경제개발기에 들어오면서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운동이 새롭게 시작되었으며 노동운동에 대한 제약 조건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 양식이 변화하였다. 군사정권이 들어오고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노동운동이 제약을 받았고 군사정부에 의해 한국 노총체계가 출범하였다. 개정된 노동관계법 안에서 노동기본법의 제약하에 노동운동은 규제와 탄압을 받았다. 제5공화국은 사회 안정을 위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노동운동을 더 억압하였다. 1984년부터 노동운동은 정치적 유학 국면과 함께 활기를 찾고 지식인들은 노동 현장에 위장 취업하며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노동자 계급의 기반이 축적되면서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노동운동 확장 단계로 발전하여 성장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받아들이고 노사관계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노사 간의 협상 문제로 혼란을 빚다가 결국 노동계의 요구에 맞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시행하였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었고 노사 분규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렇게 외적 현상, 외적 요인의 형성입니다. 내적 요인의 형성.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자본력을 축적하여 적극적으로 자본 수출을 하게 되었다. 일본은 일본 내에서 축적한 자본력으로 투자 여력을 충분히 갖추게 됨으로써 한국에서 보다 많은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 조선 회사령을 철폐하고 자본 수출 정책을 시행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대한노총과 한국노총은 친정부 정치적 성향을 보이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는 노동자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한 것에 대한 실질 임금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여 임금 문제로 인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 4.19 혁명 직후에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함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노동쟁의로 인하여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5.16 군사정변 이후 경제개발기에 들어가면서 노동조합은 기업별에서 산업별로 변화되었다. 또한 정부는 인력관리가 경제개발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행정기관을 보완하였다. 당시 정부는 노사 대립이 경제개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을 우려하여 노동관계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된 법들을 수차례 개정하였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노동정책은 경제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기업도 인력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고용정책은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였다. 박정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유신헌법이 제정 공포하였다. 정부 주도적인 노사관계는 경제성장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노동운동을 제약하는 결과가 되었다. 정부 주도적인 노사관계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임금 격차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며 근로자의 불만이 증폭되었다. 이런 현상으로 폭력적인 노동쟁의가 발생되며 심각한 노사 문제가 발생하였다. 1980년 말에는 사회 안정을 위해 과거보다 노동운동을 더 제약하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였다. 노동관계법은 주요 내용은 유니언숍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단체 교섭 위임 금지 및 제3자 개입 금지 등이 있다. 노동쟁의 조정법에서는 공무원의 쟁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조항을 두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노사정위원회는 집단 노동자의 강화된 권리와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기도 했다. 2.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경제적 임무와 정치적 임무. 한국의 노사관계는 한국 노동자들이 일본인의 회사에 소속되어 지배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에게 저항하며 민족 독립투쟁을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경제적 목적도 있었다. 정치적 임무는 노동운동의 국제적인 연대 강화를 바탕으로 하며 경제적 임무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쟁의권을 보장하는 노동자 계급의 민주적 권리 확립과 연결된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동운동. 한국의 경제개발기에는 군부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었다. 1980년대 초 한국 노동운동의 특징은 기업별 단위 노조 활동이 강화되어 노조 하부 조직과 상부 조직 간의 비판이 자주 발생했다. 노사 문제는 경제적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에서 종업원에 대한 처우가 더욱 격하게 되었다. 근로자들의 연대의식이 더욱 강화되면서 조직화된 노동운동은 제야 노동운동 세력으로 형성되었다. 민주화 이행기의 노사관계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확장되어 갔다. 노동자 대투쟁이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파업투쟁이 발생됨에 따라 대중항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노동자의 투쟁은 노동자의 불만의 목소리와 자신들의 요구를 표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임금과 노동 조건 개선 등의 요구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때의 투쟁은 이전의 투쟁들에 비해 더 큰 규모를 이루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중화공업 사업장에 남성 생산직 노동자층이 선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중화공업이 산업 전체를 주도하면서 대규모 사업장이 생산의 중심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노동자 투쟁은 민주화 투쟁과 연결되면서 사회운동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노동자들은 민주화 투쟁 과정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요구 해결을 위한 행동을 곧바로 취했다. 노동운동이 주요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는 특징을 보인다. 3. 한국 노사관계 문제점. 대립과 충돌. 한국은 광복 이후 노사관계는 노조 간 노사 간의 대립과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노총은 광복 이후 미군 정기 및 과도기 정부 등 각종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전평과의 유혈 투쟁 끝에 전평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조직의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때 노동운동은 정치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 개선과는 거리가 있었고 기업가도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가족 경영 중심의 관리 방식으로 노사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윤 획득 위주의 경영 방침. 경제개발기에 시작하는 한국의 노사관계는 정부 주도의 정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노동정책은 고도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형성되었으며 기업은 인력개발에 소극적으로 투자했고 저임금의 노동자를 활용하여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세워갔다. 이후 노사관계는 노사협의의 기능을 강화하여 노사협력 중심으로 발전시켜 표면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개선되지 못하였다. 자유시장 경제 유형.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개혁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아래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수시로 시행하면서 근로자 인원을 감축하거나 비정규 근로자를 고용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상대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 노동조합 조직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노동조합의 노조 지도부가 부패되고 강성노조로 위험한 투쟁으로 이어지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늘어가는 추세다. 한국 노사관계 발전 방향. 핵심 노동력 확충. 우리나라는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노동화가 가속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고령화되는 한편 노동력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업은 제품의 생산 목적이 사람에게 있는 만큼 제품의 수요가 감소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제품을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는 점에서 노동자의 인원 감축이나 임시직의 노동 형태로의 선택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단순 노동자에서 지식 노동자로 발전되어야 하며 고기술 산업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기업은 경영자와 소유자를 분리하고 기업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근로 개선에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 형태 개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정규직의 노동 형태를 원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노동 형태를 유지하길 원할 것이다. 점차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형태에 대한 노사 갈등이 발생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임금 및 노동 조건이 약화되었지만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비슷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자유근로계약 체제를 통해 자유롭게 이직을 하고 노동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발전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3매 분량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형태도 갖추어졌고 어떤 설명하는 부분도 돼 있고 저의 주장이나 저의 의견 이런 것도 충분히 제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고문헌 이렇게 교재를 참고를 해서 과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게 제 글이 완벽한 글은 아니겠죠. 저는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글 쓰는 거를 좀 배운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좀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글을 좀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좀 도움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도 연락을 해주시면은,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또 과제 작성하는 데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